주간 꿀에. 기분 좋다. 네. 사실 A매치 이후에 네. 바르셀로나가 피파 바이러스에 많이 걸렸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이제 남미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A매치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스타들이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요럴 땐 좋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A매치 네. 이후에 첫 경기 바로 라리가 9라운드 발렌시아하고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바르셀로나 올 시즌 전체적인 행보를 봤을 때에는 라리가 행보를 보면은 홈에서는 승리가 많고 무패예요. 네. 근데 원정에서는 이제 무승부가 더 많긴 하지만 무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기분 좋은 소식은 이 경기 이후에 디나모 키예프하고 홈 경기 그리고 엘 클라시코가 주말에 펼쳐지는데 홈 경기. 그래서 홈에서 좀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거 행복회로 같은데 너무 또 시작부터 설레발 들어간 거 아니야?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발렌시아하고 홈 경기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사실 전반전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은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요? 네, 괜찮았단 말이지? 네. 오. 저는 이 발렌시아가 호세가의 선수의 이 중거리 슈팅 한 방. 그러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또다시 올 시즌 고질병 중에 하나, 경기 초반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이것이 다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경기가 되겠구나. 근데 은근히 경기가 잘 풀렸고 그 중심에는 안수파티 그리고 멤피스 데파이가 있었습니다. 둘이 호흡이 잘 맞아. 네. 네, 좋아요. 왼쪽에서 풀어가는 그런 공격들이 위력적이더라고요. 네, 안수파티하고 멤피스 데파이가 서로 도와주면서 두 골을 만들어내는데 일단은 뭐 안수파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데파이에게 패스하고 데파이가 밀어주니까 안수파티가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면서 동점골. 그리고 이 안수파티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데파이가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골까지 전반전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을 바르셀로나가 1대1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이 경기에서 수비 라인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의 수비는 지금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인정하고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다가 부족한 점이 많죠. 아라우오도 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네. 이 경기에서 재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에릭 가르시아하고 피케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고 왼쪽에 알바가 돌아오니까 수비도 괜찮고 공격도 힘을 발휘하고 훨씬 낫더라. 네. 역시. 그리고 네. 오른쪽에 데스트가 아니라 세르지 로베르토를 두고 데스트를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데스트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일단 데스트가 역시 뭐 호불호가 좀 있지만 거기다가 경기 중에도 기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티뉴의 골을 도와주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이 쿠만의 깜짝 카드가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상 공격을 전개할 때 세르지 로베르토가 1차 빌드업에 관여를 하면서 3백 형태가 돼요. 네. 알바는 올라가고 데스트는 공격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스케츠가 내려오니까 상대가 부스케츠를 압박하거든요. 그때 더용이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패스할 곳이 좀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차 빌드업도 나름대로 효과를 보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수비 시에는 알바도 내려오지만 데스트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측면 공격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를 좀 더 강하게 하려고 어느 순간에는 백5 형태로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잘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점을 그래요.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곤살로 게드스를 막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발렌시아의 공격이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뭐 슈팅 자체는 굉장히 위력적이었고 슈테겐을 뭐 괴롭힌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풀어간 장면들이 역시 좀 이 감독은 공격을 풀어간 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좀 완전 100% 만족할 만한 경기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쉽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전반전에 저는 막시 고메스의 컨디션이 괜찮았다면 발렌시아가 더 좋은 경기력을 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곤살로 게드스의 솔로 플레이는 위력적인데 연동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막시 고메스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6골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에서 뛰게끔 만들어주는 보르달라스 감독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그 보르달라스 감독이 지난 시즌에도 바르셀로나를 또 괴롭힌 적이 있고 헤타페의 그런 거친 플레이 이런 것들이
바르셀로나를 근년에 계속 괴롭혀 왔잖아요. 근데 발렌시아에서는 색깔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예, 큰 줄기는 뭐 같다고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겐 좀 약간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전반전 경기력은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45분을 봤을 때 한 30분 정도는 만족한다. 네. 근데 후반 초반에 에너지 레벨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발렌시아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좀 생각해줘야죠. A매치 주간 네. 끝나고 하는 경기니까. 네. 네. 쿠만 감독이 뭐 니코를 투입하는 타이밍도 나쁘지 네. 않았고 거기다 이제 쿠티뉴를 투입했는데 쿠티뉴가 골도 넣었고 네. 네 여기다 이제 아구에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으니까 얻은 게 많다. 이 경기. 네. 아니, 이 경기에서 얻은 게 맞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A매치 주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경기력이 좀 나쁠 수도 있고 무조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A매치 네. 주간 직후의 경기는. 그런 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뭐 이전 경기 패배의 그런 분위기도 반전시키고 많은 걸 얻은 경기라고 생각돼요. 근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여전히 중원 쪽에서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케츠 얘기했을 때 문제점이 또 이 경기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니코가 들어와도 니코도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미드필더들은 전방 압박하려고 나가고 있고 수비수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쪽 공간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쪽 공간에 게데스라든가 누가 들어오면 피케가 나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뚫리는 순간 수비 숫자는 그렇죠. 부족해지죠. 네.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쿠만 감독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경기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 깜누가 모든 관중을 받아들일 수 있는 591만의 경기다. 이제 드디어 홈 버프 좀 받는 건가? 네. 네, 카탈루냐 지역은 제한된 인원만 받을 수 있다.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가 이것이 이제 완전히 풀리면서 모든 인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47,317명의 관중이 들어왔습니다. 메시가 없기 때문에 과연 메시가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홈 관중 동원력이 있느냐 이 측면에서는 관심이 많이 갔었던 수치인데 일단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만 받아들이다가 전원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질이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엘 클라시코를 좀 지켜봐야죠. 엘 클라시코 때 또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네, 뭐 근데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또 해외 이런 관광객들 이런 것들도 또 유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과거만큼 차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엘 클라시코잖아요. 예, 이때 또 엄청난 관중이 들어오면서 또 명경기가 나왔으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호세가야가 안수파티에게 태클이 들어갔을 때 이게 과연 페널티킥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발렌시아 쪽에서 호세가야 보르달라스 감독 여러 선수들이 이게 어떻게 PK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이슈가 되기도 했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쿠만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쿠만 감독은 아니 그 장면에 대해서 VAR실에서 봤고 페널티킥이 그대로 유지됐으니까 페널티킥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답변을 했죠. 네. 네. 자 일단은 홈 3연전 중에서 어려운 경기였던 발렌시아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네.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다. 이 기세를 디나모 키예프전, 레알 마드리드전까지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어간다. 유로파 리그 딸이 벗어난다. 디나모 키예프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홈 경기 물론 이제 엘 클라시코보다 중요한 경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디나모 키예프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은 꿀의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세 가지 소식을 갖고 오잖아요. 첫 번째 뉴스는 아구에로가 돌아왔고 쿠티뉴가 골을 넣었다. 이거는 여러 면에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아구에로는 아무래도 워낙 많이들 기다려왔잖아요. 루크 대형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아 루크 대형 좀 그만 보고 싶다. 아구에로라도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지난 평가전에서 나와서 골도 넣고 이제 공식 데뷔까지 하게 됐죠. 네, 주중 평가전에서 25분 정도 뛰었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많은 시간을 뛰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구에로가 들어왔을 때 팬들이 쿤 이렇게 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구에로 입장에서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아구에로도 이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체중 관리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구에로가 기록을 봤더니만
약 10년 만에 라리가에서 경기를 뛴 거예요. 2011년 5월 달에 마요르카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으로 뛰었고 그리고 이제 10년 만에 경기를 뛴 네. 것이고 그리고 지난 5월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 경기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쿠티뉴가 골을 넣었죠. 야, 쿠티뉴 골 넣은 거는 즐거워해야 돼.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전력의 보탬이 될 것이고 이 쇼케이스를 해야 되거든 팔려면은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뉴캐슬에 영업하고 다니더라. 네. 다 보고 있어. 쿠티뉴가 지켜보고 골을 있다 넣었어요. 내가 진짜. 네. 뉴캐슬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 여러분, 토트넘에게 패배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네, 쿠티뉴가 필요하실 겁니다. 물론 이 경기 쿠티뉴 진짜 볼을 너무 끌고 볼을 세워놓고 플레이하는 게 아직까지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리고 데스트의 완전한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네. 어시스트에 의해서 골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 11월 오사수나전 이후로 처음으로 골맛을 봤고 그리고 쿠티뉴 선수도 동기부여가 된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성공하고 싶다. 최고의 모습으로 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를 팔고 싶어 하는데 남은 기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어찌 됐든 간에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좀 가치를 증명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스파티가 돌아와서 골을 넣고 있고 이제 세리오 아구에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우스망 덴벨레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 클라시코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선수들이 다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나눠서 잘 뛰어라.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페드리의 재계약이에요. 이거는 뭐 모두들 기다리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페드리도 바르셀로나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드러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재계약 기간을 봤을 때는 2026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 많은 팀들이 페드리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를 딱 단칼에 끊어내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바이아웃 금액이 무려 10억 유로니까 이거는 이제 타 팀들에게 건들지 마라. 뉴캐슬 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그래, 내 생각엔 1조 원을 지를 것 같지는 않은데 뉴캐슬은 몰라. 근데 만약의 경우 뉴캐슬이 10억 유로를 제시를 한다면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봐서는 팔 수밖에 없죠. 보낼 수밖에 없죠. 팔아야지. 네, 왜냐면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 10억 유로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구단을 살릴 수가 있어. 심청이 페드로 되는 건가? 페드리. 그리고 이제 안스파티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협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이 발렌시아전 전에 바르셀로나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포르타 회장도 비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메시도 떠나보내고 성적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라포르타 회장이 우리는 바르셀로나를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재정 상태가 부채가 13억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1조 8,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페드리의 바이아웃 금액이 얼마나 높은 금액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구단 역사상 최악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소시오들이 라포르타 회장을 비롯해서 이 총회에 참여한 경영진들에게 바르토메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바르토메오 전 회장을 비롯해서 전 운영진을 법적인 조치 여부 결정을 하고 아마 고소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바르토메우 인터뷰가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떳떳하던데.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라니까. 꼭 멍청한 것들이 떳떳해. 그 떳떳하면서 오히려 라포르타를 비난하더라고요. 나였으면 메시를 떠나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토요일에 총회 2부가 또 열립니다. 이 바르셀로나 TV 등 다양한 안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총회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발렌시아전이 있다 보니까 멈췄어요. 또 이거 멈추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좀 고백드리자면은 이 얘기 제대로 안 듣고요. 저 계속 페드리 바이아웃 10억 유로
뉴캐슬 얼마 지를 수 있지 이 계산만 하고 네. 있었어. 아 이건 불가능해. 아, 근데 10억 유로를 했다는 거는 페드리가 이 금액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단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네, 하나는 네. 바르셀로나가 야 쳐다도 보지 마. 우리 그렇죠. 선수야. 이거를 네. 이제 확정짓는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많은 팬들이 다니 알베스 돌아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다니 알베스가 현재 무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속팀이 없어요. 네. 근데 바르셀로나 쪽에 직접 전화를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다. 그리고 높은 금액을 원하지도 않는다. 역제의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야 다니 알베스 여전히 잘하던데. 두근두근하죠. 왜냐하면은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노쇠화가 느껴지지 않아.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지난 시즌 쌍팔로에서는 미드필더로 뛰면서 또 엄청난 플레이 메이킹 솜씨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데려오면 1, 2년 동안 또 직전력감으로 또 쓸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표출하셨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1년 계약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언론 측에서 나온 이런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구단이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인데 그에 반하는 영입이라서 좀 거부한다 이런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상황인데 네. 아니- 다니엘 알베스 데려오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지금은. 아구에로는 10대인가? 어. 넣죠. 아니 그리고 측면 수비뿐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으로서 뛸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 뛸 수 그렇지, 있고 지금 윙어로도 오른쪽 뛸수 윙어가 있고, 부족하다. 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 알베스가 수비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좀 피지컬적인 문제로 수비가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할지언정 공격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시 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올지 좀 지켜보고 싶어요. 네, QA로 넘어가죠. 요즘은 뭐 QA 별로 질문 없으시고 놀리는 거 아니면은 우는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감정을 표출하신 것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제가 잘 골라봤습니다. 네. 아구에로 부상 복귀 시 데파이랑 공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전술, 어떤 포메이션이 사용될까요? 이게 네. 문제가 뭐냐면 아구에로가 복귀를 했고 아구에로를 쓴다고 봤을 때 그러면은 안수파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결국은 4-2-3-1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오른쪽에 덴벨레가 돌아온다면 덴벨레를 놓고 네. 아니면은 아예 가비를 그 자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더용을 그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요. 데스트를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냥 오른쪽 자리는 미정이다라고 봤을 때 전방에 아구에로 그 밑에 데파이 그리고 왼쪽에 안수파티. 4-2-3-1로 봤을 때 그렇게 네, 가지 네. 않을까. 왜냐면 데파이도 왼쪽에서 시작하고 안수파티도 왼쪽에서 시작하니까 그렇죠. 4-3-3을 했을 때에는 결국 아구에로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한 명이 오른쪽 가기도 되게 애매해져요. 네, 여기다가 이미 안수파티하고 데파이는 좋은 호흡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 맞아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살려야죠. 네. 아구에로가 선발로 뛴다고 봤을 때 모든 공격수를 이용한다? 그러면 4-2-3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저는 아구에로가 그래도 한 1, 2개월 정도는 교체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뭔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남긴다거나 굉장히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때 선발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그렇다면 그때는 또 4-2-3-1 한번 가동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누굴 영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네. 오른쪽 측면을 쓸 수 있는 멀티 자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박투박 미드필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가비의 움직임이라든가 페드리가 네, 돌아온다면은 결국은 저는 3미드를 쓸 때에는 이제 가비, 더용, 페드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부스케츠를 놓지 못해. 네. 여하튼 이제 박투박 네. 미드필더 한 명은 또 필요하다. 네, 네. 네. 그리고 센터백들이 정리된다면은 이제 센터백도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상황은 지켜봐야 되고. 이번 겨울에도 결국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뭘 영입을 제일 수가 있는데 지난 여름 때 정리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완전 꼬이게 됐거든요.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뭐 유망주 얘기라든가 네. 아니면 가스파르트 회장 시절과 지금 시절이 비교해서 누가 더 네, 네. 암흑기냐, 누가 더 야, 멍청하냐. 이거는 특집급이다, 특집급. 근데 이건 가스파르트 너무 얘기. 길어. 그래.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가비 잘하지 않아, 진짜? 진짜 잘해. 가비 보는 맛이 있어. 그리고 저는 가비가 약간 체구는 작지만은 단단한 느낌이 있고 그런 뭔가 전투적인 느낌이 있거든. 그런 면이 지금 바르셀로나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거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저는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은 그렇게 뛰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더 부딪히고 그리고 경험하고 발전하게 되니까요. 자, 주간꿀에 여기서 맞출 텐데 주말에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두고 보겠다. 네. 다음 주에도 과연 행복 회로일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할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 클라시코 스코어를 맞추신 10분에게 이번 시즌 가이드북 더 챔피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춘 분이 없으시면은 네, 그러면 다시 그냥 뽑아서 드려야죠. 그냥 네. 댓글에서 또 뽑아서 드린 걸로. 저희가 커뮤니티 날에 이벤트 공지를 할 테니까요. 그 밑에 이제 스코어를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 의원님 사인 원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네. 네,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메모를 주시면은 네. 또 해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이거는 더 챔피언이 달려 있기 때문에 팬심으로 막 바르셀로나가 막 3대 0 막 이런 거 3대 0, 찍고 4대 0 이러지 말고 나는 더 챔피언이 있다. 나는 안 봐도 된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 잠깐 마음은 내려놓고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서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레알 마드리드 승으로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그래도 팬들도 낸단 말이야? 네, 참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참고로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아직까지 무패입니다. 한번 지겠다 이제.